오늘은 이제 훅의 종류와 올바른 세팅 방법, 그리고 후반부에는 각 리그가 탄생된 비화, 왜 이렇게 이런 채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8가지 중에 3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이 수염의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리그입니다. 고양이가 몸을 움츠렸다가 탁 폈다가 뛰고 하는 그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리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채비가 더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옛날 불볕더위입니다. 너무 더워서 실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훅의 종류와 올바른 세팅 방법, 그리고 후반부에는 각 리그가 탄생된 비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베스 낚시에서 뭐 여러 가지 장비들, 릴, 로드, 라인, 싱커, 훅, 자, 5가지 정도 이제 루어를 빼놔놓고 이렇게 장비들이 들어간 중에서 훅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사용을 못하고 한 가지 훅으로 여러 가지 웜을 사용을 하거나 형태별로 다 틀린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분하는 방법과 훅의 종류들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가장 기본적인 이제 훅의 형태를 얘기 드리자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여기 와이드 갭 훅입니다. 갭이 크다고 와이드 갭 훅인데, 훅의 각 명칭을 보자면은 라인을 묶는 쪽이 라인 I라 그러고, 자, 요게 웜이 밀려가지 말려고 이제 꺾여 있는 부분을 훅의 이제 넥이라고, 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로 져가지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밴드라고 합니다. 밴드고, 미늘이라고 하죠. 미늘이라고 해도 되고, 요 미늘을 영어로 이제 발브라고 하는데, 여기 안쪽으로 되어 있으면 인발브고, 바깥쪽으로 되어 있으면 아웃발브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소프트베이트에 사용되는 훅들은 거의 90%가 인발브입니다. 바깥쪽으로 아웃발브는 잘 사용하지 않고 좀 인발브를 사용하는데, 각 요 명칭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자, 훅이, 자, 이게 와이드 갭 훅이고, 이제 갭이 크다고 와이드 갭 훅이고, 요런 훅들이 옵셋 훅입니다. 옵셋 훅. 자, 옵셋 훅과 와이드 갭의 중간 형태, 와이드 갭도 아니고 옵셋도 아니고, 자, 요런 모양의 이제 훅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드랍샷을 사용하는 드랍샷 전용 훅,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드랍샷 전용 훅에 풀이 많거나 이렇게 장애물이 많을 때는 그런 전용 훅에 넷고 리그라든지 다운샷을 사용할 때 이렇게 위드가드가 되어 있는 이런 훅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텍사스 리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용되는 훅이 이제 스트레이트 훅인데, 이 스트레이트 훅은 이제 넥이 없습니다. 넥이 없는 대신에 웜이 밀려가지 말았고, 각 제조사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이거는 이제 경심줄로, 낚싯줄로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놨고, 자, 이거는 그냥 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 훅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커브 펀칭을 할 때 이 훅을 많이 사용하는데, 훅을 묶어서 당기면은 이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자로 올라오기 때문에 훅센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반 와이드 갭이나 옵셋보다는 한 20% 이상 높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텍사스 리그에는 이런 스트레이트 전용 훅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훅에 왜 이렇게 종류가 있느냐, 웜의 체형 모양에 따라 가지고 훅을 다르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스트레이트 계열의 소프트베이트, 이제 스트레이트 계열 웜이죠. 웜이 있으면은 최적 이제 두께는 가는데 길이는 굉장히 깁니다. 이제 이런 쪽에 이런 쪽에 그 웜은 이런 룩이 세팅했을 때 모양도 이쁠 뿐더러 입질했을 때 훅셋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트레이트 웜을 사용하실 때는 이 옵셋 훅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입질했을 때 이 갭이 이제 많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옵셋 훅 타입이 스트레이트 웜에 맞고, 만약에 이거를 와이드 갭에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보십시오. 웜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모양에
뭔가 부자연스럽게 동그랗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뺏어 왔을 때 이게 이상하구나 가짜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모양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옵셋 훅이 여기서 세팅을 하면은 모양도 이쁘고 훅셋도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갭이 큰 훅들은 어떤 웜에 사용하냐면, 이렇게 최적이 굵은, 자, 이런 스트레이트 게일이라든지 뭐 글럽이라든지 호고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타입이라든지 길이는 짧아도 최적이 굵으면은 옵셋 훅으로 만약에 훅 했을 때 없죠. 이게 훅이 없어져 버리죠. 길이로 봤을 때는 이 훅으로, 이 옵셋 훅으로 하는 게 맞는데, 두께로 봤을 때는 이게 훅 세팅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입질했을 때 입에 걸림이 안 생기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 와이드 갭 훅으로 세팅을 하면은, 자, 요렇게 딱 세팅이 돼야만 입질을 했을 때 바늘이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입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 와이드 갭 훅은 이제 이런 최적이 큰 소프트 베이트에 적합한 거고, 드랍샷은 이제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장애물이 되게 많거나 걸림이 많고 수초가 많은 그런 포인트에서는 일반적인 옵셋이나 와이드 갭으로 웜의 길이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랍샷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바위 지대나 마사 지대 이런 걸림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작은 드랍샷 전용 훅을 사용을 하는데, 자, 요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만 요렇게 세팅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바늘이 노출되기 때문에 입질이 들어왔을 때 훅셋이 정확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각종 채비들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 리그, 프리 리그, 카이젤 리그, 드랍샷 리그, 캐롤라이나 리그, 뭐 여러 가지 채비들이 있는데, 그 채비의 탄생 비하와 왜 이렇게 이런 채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봐도 그거를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프로리그만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 채비가 유행되고 나오는 거는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낚시하는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그 채비가, 이게 새로운 채비가 발생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채비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채비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나머지 또 한 가지는 베스 생태의 눈높이나 이런 거에 맞게끔 해서 그 채비가 탄생되는데, 자, 가장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프리 리그는 아니고 텍사스 리그인데, 이 텍사스 리그가 이제 싱크를 이제 넣고 훅을 이제 중간에 비드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요런 형태가 이제 텍사스 리그죠. 텍사스 리그인데, 텍사스 리그의 장점이 뭐냐면은 멈춘 고무나 이게 멈출 수 있는 쐐기를 넣어 놓으면은 장애물에 거의 걸리지 않고 장애물 공략이 쉬워지는 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텍사스 리그의 장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이름이 텍사스냐? 미국의 텍사스 지방에서 이게 발생이 됐다고 텍사스 리그입니다. 미국 텍사스 지역에 가봤냐고? 예, 가봤습니다. 가보면은 나무도 굉장히 많고 장애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거기에서 쉽게 낚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하다가 이제 총알형 싱커 앞쪽이 뾰족하게 돼 가지고, 이 앞쪽이 뾰족한 이유는 장애물 돌파를 잘 하라고 뾰족하게 돼 있는 겁니다. 뾰족하게 돼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나온 이름이 텍사스 리그고, 또 하나 지명이 이제 붙여져 있는 리그가 있는데 캐롤라이나 리그거든요. 그 캐롤라이나 리그는, 자, 요게 캐롤라이나 리그입니다. 캐롤라이나 리그인데, 앞에 싱크가 이제 왔다 갔다 유동이 되고, 중앙에 이제 팔자 도래를 하나 연결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리더를 연결해서 훅을 묶으면 되는데, 리더의 길이는 쉽게 말해서 수초가 좀 길고 높다 생각되면 한 1m까지도 주고, 수초가 좀 짧다 생각되면 50cm 정도 되는데, 자, 이 채비의 특징이 수초들이 많은 이제 그런 지역이나 아니면은 베스가 바닥보다는 중층에 많이 서스펜드 되어 있을 때 싱크가 먼저 바닥에 이렇게 닿고 웜이 천천히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싱킹 웜을 사용하면 떨어지고, 플로팅 웜을
사용해서 바늘하고 조합을 잘 맞추면 서스펜드되든지 위에서 떠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초가 깔린 수초 위를 이렇게 지나오게 하는 겁니다. 밑에서는 이 싱크가 수초 밑에서 흙먼지나 이런 걸 일으키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소리를 내면서 베스들의 주의를 끄게 되고 그 위로 수초 위로 살랑살랑 지나가게 만드는 이 채비가 캐롤라이나 채비인데, 자, 이 채비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나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수초가 많은 지역에서 이게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게 캐롤라이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환경에 의해서 태어난 채비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웜의 움직임을 보고 태어난 채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카이젤리그인데, 지금 이제 전우용 프로님이 개발하신 카이젤리그가 한국에서는 카이젤리그로 많이 불리는데 일본에서는 지고와키, 미국에서 지고와키 이렇게 변질돼서 불려지거든요. 정확하게 카이젤리그입니다. 왜 카이젤이냐면은 카이젤리의 가장 기본은 이제 이 스트레이트 타입의 웜에 센터를 꽂아서 캐스팅하면은 이쪽에 있는 싱크 무게 때문에 웜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서 떨림이 생기면은 카이젤이라는 게 수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수염의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카이젤리그입니다. 자, 그 정영 프로님이 이제 이름 붙이기를 굉장히 재밌게 붙여놨는데, 이 카이젤리그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편되게 프리리그보다 훨씬 더 일찍 태어났는 사실은 리그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 또 한 개의 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비 중에 넷고 리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넷고 리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간에 허리를 끼워서 이렇게 던져지면은 이제 앞에 이제 싱크가 꽂혀서 이렇게 바닥에 툭 떨어지고, 액션을 주면 툭툭 와서 툭 떨어지고, 자, 이걸로 해서 배설을 이제 유혹하는 건데, 왜 넷고냐면 넷고가 이제 1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넷고라는 게 고양이라는 얘기거든요. 고양이가 몸을 움츠렸다가 탁 폈다가 뛰고 하는 그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넷고 리그입니다. 그래서 요 넷고 리그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리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웜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들이 요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채비의 이름, 채비의 형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프리지그인데, 그거는 이제 채비가 싱크가 자유롭게 프리리그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프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리그다 해서 이제 손쉽게 프리리그고, 또 하나 지금 많이 사용되는 게 프리지그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이 안 되는데, 훅에다가 싱크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되는 게 프리지그인데, 이거는 이제 이상호 프로님이 만드신 리그인데, 오히려 이제 그게 미국에서 더 많은 변화를 거쳐서 더 손쉽게 해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형태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그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리그가 있냐면은 베스의 생태의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진 리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운샷 리그입니다. 드랍샷 리그라고, 미국에서는 드랍샷이라고 하고 일본 쪽에서는 언더리그, 뭐 다운샷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드랍샷은 대부분 리더의 라인을 한 30에서 길게는 한 40cm, 더 길게는 한 50cm 정도 이렇게 웜이 이제 위에도 할 수 있고, 이 정도 할 수 있고, 뭐 지금 약간 짧게 맺는 건데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베스는 바닥고기가 아닙니다. 붕어나 잉어는 바닥에 배를 거의 다해서 많이 다니는 바닥고기인데, 베스는 한 30에서 40cm, 50cm 바닥에서 약간은 떠서 다니는 이제 어종인데, 거기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텍사스나 프리 같은 경우에는 베스가 흡입하려면은 머리를 꺾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폴링 될 때 이렇게 하는데, 드랍샷은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눈높이에 딱 맞춰 가지고 베스의 생태를 보고 위치를 보고 만들어진 채비가 드랍샷인데, 그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운샷의 장점이 제자리에서 이제 액션을 주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라인 굵기라든지 이것만 잘 선택을 하시면은 많이 이렇게 안 끌고 와도 제자리에서 액션 주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채비의 발생이라든지 발명이라고 할까? 이 발생들은 환경에 의해서 베스의 습성이나 생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채비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미국 뭐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배스의 선진국인 나라도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 배스 낚시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소프트 베이트 이제 웜 낚시 하는 거에서 채비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 텍사스 리그, 뭐 캐롤라이나 리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 안 하지만은 노싱커, 이제 싱커 없이 사용하는 노싱커, 드랍샷, 넷고, 카이젤, 프리리그, 프리지그, 자, 한 8가지 정도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데 거기서 뭐 조금씩 변형은 됩니다. 변형은 돼도 요 8가지 중에 3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생각하는 게 배스 낚시의 역사는 이제 30년 조금 넘었지만은 100년 되는 미국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프리리그라든지 카이젤리그, 프리지그들 처음에 이제 프리리그가 이제 일본 쪽에 건너갔을 때 굉장히 좀 약간 천대시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리그냐고 그냥 싱크에 하나 떡 넣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생각을 못했지 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카이젤 리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리그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채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내가 기발하게 만들어도 남이 사용이 안 하면 그걸로 사용이 돼 버립니다. 나만 사용하는 채비가 되는 거거든요. 널리 이제 퍼뜨려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거는 토너먼트를 통해서 입증을 하거나 이 채비 우수성을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SNS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입증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들어야만 그 채비가 이게 안착이 되는 거지. 저도 지금 제 후배가 이렇게 개발하는 정말 기발한 채비가 하나 있거든요. 그 언젠가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건 사실은 막 그거를 보여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약간 숨기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만들기가 약간은 귀찮아요. 귀찮아지면은 채비는 사용이 좀 돼버립니다. 누구든지 빨리 이렇게 멜 수 있고 이렇게 해가 프리리그의 가장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이것저것도 아닙니다. 그냥 빨리 멜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매가지고 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듯이 이게 채비는 환경에 의해서 생태에 의해서 움직임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발전될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채비가 더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분들이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 편은 훅의 종류와 활용 방법 그리고 채비의 탄생 비화 등을 잠깐 이제 더운 걸 핑계 삼아서 실내에서 촬영하는데 자 다음 편에는 필드에서 더 좋은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